한결같이 달려왔는데 결국은 민주당 정권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판결문을 받아본 지 약 한 5일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변환 때 국정원과 국방부에 이 주요한 내용을 삭제하라라고 연락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지금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인간으로서 듣지 못할 그리고 제가 형으로서 가족으로서 듣게 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입장문을 읽어드리고 다음 차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새 피겨 1심 판결문 기자회견. 민주당 정권이 자행하고 민주당 정권이 무죄를 만들기 위해 선택적으로 치사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에게 거짓의 진실을 믿으라는 만행으로 규정합니다. 다양한 증거와 조사 증언은 배제했고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빠져나가려는 행위의 진술만 다룬 재판이었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헌법 유린의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먼저 실족은 완전 배제하고 개인 채무, 개인사로 나쁘게 인식시켜 만들고 처음부터 규정하려고 작정했고 월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구조나 송환에 선제적 조치가 없었고 해수부 통일부로 떠넘기려 했던 핑퐁의 상황은 국가안보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보안 유지 상황이 아닌 적극적 구조를 하는 데 우선이었고 그것이 공직자의 기본 원칙이자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국정원의 감청에서 살려주세요. 살아는 있으나 눈 밑에 검게 변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통신 감청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정원의 대북 첩보가 존재했는지 묻습니다. 국방부 감청에서 남한인 살려달라 당 위원한테 보고하겠다. 어디로 들어왔는지 알아내라는 등의 북한 해역에서의 동생의 상황을 첩보 분석을 통해 알아냈으며 이후 연락정과 고속 단정이 투입하여 끌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과 국방부 777 부대 연평 해병대의 감청에서 보듯이 당시 상황은 긴박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청취했음에도 보고서만 왔다 갔다 하고 살려내라 구조하라라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끌고 다니는 과정에서 자꾸 물속으로 잠긴다는 내용과 그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건 인간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버려둔 살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9월 23일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면 살아서 돌아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첩보는 공유하고 보안은 유지하고 수색 쇼를 하게 하고 살리거나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생각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라면 국민을 살리고 지켜내야 했습니다. 평화시효와 남북관계 개선이라 씨부리며 해왔던 일들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으며 해온 일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온 일들인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일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생명으로 이들은 북한의 빌미가
제공되었다는 식으로 죽음 후 안보장관 회의를 줄기차게 하고 문재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입니다. 안보라인 전체는 7.62mm 기관총으로 자국민을 난사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북한 어선에서 인계받고 연락정, 단속정이 현장에 왔고 사살 직전까지 살아있었고 기진맥진한 상태의 위험한 상황에도 듣고만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대북 관련 전반의 정보취득 분석 조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보고받은 최고 책임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상부 지시와 회의 결과라지만 부처의 능력이 단 한 인간 때문에 살인의 과정과 사후 조치에서 씻을 수 없는 살인이 되었습니다. 해경의 김웅희가 북한에서 발견되었으니 대공 혐의 쪽으로 일방적 수사 지시와 혐의점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구명 동의만을 언급하며 아니라고 무식한 수사가 현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개인 채무를 부각하고 개인사를 떠들었지만 실제 개인 회생 절차와 변호사의 증언은 완전히 배제하였고 이번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연합뉴스에 이미 복수의 담당자들로 들었다는 형식으로 월북이라는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한 뒤 자진 월북 프레임을 만들고 회의하고 여론 동향을 살피고 개인사, 채무 등으로 월북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갑니다. 제가 동생하고 9월 19일 통화했을 때 신변 이상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골든타임 그때 구조나 송환에 노력이 있어야 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고와 지시, 보고서, 동향 파악만을 외치기만 했고 근거 자료를 삭제한 심각한 만행이 드러난 국기문란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동생의 직접 육성 증언이 아님에도 밀어붙였고 북한군의 조각 첩보 내용을 신뢰한 심각한 범행을 자행했습니다. 월북 표현은 북한군이 했었다. 이를 마치 동생이 한 것처럼 수사 발표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의도적인지 고의적인지 동생에 관한 추정을 보고한 자들에도 고발을 통해 바로 잡을 것입니다. 역지사지에서 자기들 가족이 그랬다면 이런 엄청난 인권 유린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특수첩보 배포선의 제한과 사후조치, 지휘계통을 거쳐 정식으로 하달 관리만을 중점적으로 합법적으로 나열하지만 이 첩보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진짜 안보의 중요성을 처벌해달라는 요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20년 9월 23일 1차 안보 관계장관 회의 피격 시신 소각 사실 철저히 보완 비서관 회의 문재인에게 보고하며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하는 과정에 북측에 의해 사살되어 소각되는 남북 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시사항 공유 그때까지 보안 유지하라. 국방부 수집 및 처리 훈령 피격 첩보는 대외 유출 시 정치적 군사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민감정보 보고로 분류 5,600건 삭제 A체계 5,479건 밈스 75건 해병 연평부대 원음 60건 이 내용들은 첩보 내용에 있었던 그리고 또 보고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경에서 줄기차게 발표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혼자만 입고 있었다는 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구명동이 한자, 중국어 간자체가 적혀 있었고 무릎이
꺾인 채로 누워 있었으므로 발표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북한에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음이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의 지휘부가 유입 경로를 파악했고 질문에 답한 것이며 초기 발견은 중국 어선이었고 중국 어선이 수산사업소 선박에 연락하고 연락정, 단속정이 현장에 도착해서 인계받아 끌고 다님, 이렇게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견 당시 살려달라고만 했으나 북한군은 상부에 보고하고 기다렸고 끌고 다니다 놓쳤고 다시 찾고 나서 사살하고 시신을 유기해버렸습니다라고 발표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해경청장을 면담했을 때 항해사니까 월북했다. 주변 조류를 잘 알아서 월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어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류를 파악하면 월북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해경청장과 그때 당시 민주당 안보라인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이번 재판부 판사들께 묻습니다. 정보 삭제의 권한이 있다고는 하나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가장 끔찍한 북한의 만행 과정을 첩보 수집한 그 내용만을 삭제하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해버린다면 수시로 임의 삭제해도 된다는 것이 됩니다. 국가는 자기들의 잘못을 권력이라는 잣대로 기억을 지웠고 사법이라는 시스템으로 기억의 지우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불법과 이선적 지우개로 지웠지만 저희는 고통이라는 끔찍함이 남아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월북자로 동갑시켜 북한과의 관계에 실마리를 찾고자 했으나 구조나 송원의 의문을 저버린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전통문에 받았던 그 라인으로 분명하게 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들은 오직 보고서와 지시, 보고서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동생은 무참히 살해당한 것입니다. 동생의 휴대폰이 꺼진 시간이 2020년 9월 22일 01시 51분이었다면 동생은 01시 49분 정도 물에 빠졌고 그 휴대폰을 만지다가 실족할 가능성을 저는 추정합니다. 이유는 동생이 무궁화 10호로 이산된 지 3, 4일 정도밖에 안 되고 고속단정 팀장으로 다음날 비상출동 시 점검은 필수입니다. 또한 고속단정으로 올라가려면 3m가량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이 과정에 바닷물과 소금물이 손에 묻어납니다. 구명 동의를 못 입은 채 실족되었고 떠다니다가 부유물 스티로폴 부위를 의지해서 다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해경과 당국은 이런 상황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북한에서 발견되었으니 월북이라 뒤집어 씌우고 첩보는 분석하고 죽고 나자 관련 첩보는 삭제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은 건 2020년 9월 23일 저녁 9시 50분경 해경의 수사라인 3곳이었고 평소 북한을 동경했냐, 월북에 관한 말을 들은 적 있느냐, 불온 서적을 본 적 있느냐였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부실 수사와 초동 수사부터 수사의 방향이 정해졌고 삭제된 자료가 말해주고 발표를 미루면서 행한 범행을 이제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해상경계 작전 실패와 안보 무능의 안보 라인과 북한 발악이 눈치만 보는 정권의 무능한 책임을 이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문과 처음에
2020년 9월 21일 서해업단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지금까지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판결문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 듣지 못할 끔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이었고 오빠였고 동생이었고 조카였다면 동생을 끌고 다니는데 자꾸 물속으로 잠긴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동생이 스트로폴 부위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속단정으로 끌고 가니까 이게 잠깁니다. 말 그대로 그때 당시 동생이 저는 사망했다 판단합니다. 왜? 동생을 끌고 다니다가 다시 찾는 과정에서 약 한 45분 후에 사살 명령을 했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사살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동생이 증거 가치가 사라졌다. 즉 동생은 사망했기 때문에 시신을 다시 한번 죽여버리고 그 시신을 아예 증거를 은폐했다 생각합니다. 살아 있었다면 팔전대 육상으로 끌고 가서 신문을 했겠죠. 하지만 이미 동생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총살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해병대가 이 내용을 육성으로 그대로 직접 바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정보 분석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구조나 송환에 관련된 것들을 실행했어야 되나 이것을 보안 유지하고 동생이 죽은 지 3일 동안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은 22일 날 죽었는데 24일 날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 국방부가 사망 발표를 합니다. 저는 그 사망 발표를 수색하고 마치고 오는 과정 여객선 안에서 국방부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 9월 29일 날 오후 6시 반에 저를 찾아와서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해라 그러면 보상하겠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때 당시에 정부를 믿었습니다. 근데 7년 후에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 자들이 과연 인간들인지 그리고 왜 이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판결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엄청나게 듭니다. 분명하게 살인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죄로 처벌을 안 했다면 저는 앞으로 조만간 준비해서 살인죄 고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자들의 만행을 여러분께 또 국민 앞에 알릴 생각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의 극비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판결문에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면 국정원 통보사항, 국정원에서 극비로 다루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0년 9월 22일 15시 49분경 북한 강령 등산곳 해상에서 구명 동해를 입고 살려주세요 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국내인 추정 불상의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북한군 통신을 우리 군 및 국정원에서 감청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왜 극비의 상황으로 다뤘겠습니까? 극비의 상황이었다면 그만큼 위급했던 순간이었는데 국정원과 그때 당시 안보라인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은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혼자 구명동의를 입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구명동의는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경에서 절대 그렇게 발표를 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구명동의를 얘기했지만 그 구명동의는 한자, 중국어 간자체가 있었는데 이것마저 배제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리퍼가 있었다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구명동의를 혼자 입고 있었다는 점, 선미의 슬리퍼가 있었다는 점을 그때 당시 부각을 했고, 부유물의 탑승이 아니라 의지하고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의지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종됐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붙잡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동생은 거의 반죽음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명동의가 뭐 A타입이냐 B타입이냐 C타입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분명하게 한자가 적혀져 있었고, 또 그 군 첩보에 보면 이게 구명동의에 한자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중국놈인 줄 알았다. 근데 조선말을 하더라. 라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전부 다 삭제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또 현 국정원장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저는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정석 국정원장, 이 판결문,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첩보 다 보고 받으셨는지 저는 묻습니다.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처음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구조할 줄 알았다라는 그 KBS 보도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다 살아온 줄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깥에도 보게 되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물에 끌고 가는데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동생이 거의 죽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15시 49분에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월북이란 말, 서로 이렇게 그 팔전대와 선박 간의 교신 내용 중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몇 시에 나오냐면 아마 저녁 7시 좀 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동생도 배를 탔고 선박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7시 정도면 일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동생을 놔두고 가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하게 또렷하게 얘기를 했고, 눈밑이, 여러분들 선박에서요, 눈밑이, 사람이 눈밑이 검다라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5m, 10m에서 절대 못 봅니다. 동생은 분명하게 처음에 살아있을 때 그 배에 올라가서 이것 모든 컨디션과 상황을 다 누군가가 다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물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감사원 자료에서 또 밝혀진 게 있었잖아요. 판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중국어 간자체가 있었고, 이 내용이 일부분 들어가 있지만 요거 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냥 이 판결문에는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니까 자료 삭제 은폐가 정당하다고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정당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1심 판결이 3년 동안 비공개했던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일괄해서 25개 항목 전체를 무죄로 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맞는지, 우리나라 사법의 시스템이 살아있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죽기 전 21시 35분 정도에 끌고 가는데 자꾸 잠긴다라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을 듣고 있었던 국정원, 그리고 해병대, 그 다음에 항공전대라든가 우리가 보통 군에 이 첩보가 한 몇 가지가 있죠. 위성과 비행기와 육상에서 이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병대도 듣고 있었고 국정원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5, 6개의 동시에, 물론
선박의 무전은 바로 청취가 됐지만 다른 첩보 같은 경우는 30분 내에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개 최말단 군부터 최상층부의 대통령까지 단 한 명도 왜 살리지 않았느냐,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누군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덮으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분명하게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